네, 그러면은 그 이제 뭐 초반 이야기는 했는 것 같고 제가 좀 네네.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레데리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이 게임에 같다는 얘기를 좀 써왔어요. 좋습니다. 네, 좀 웃긴 게 이렇게 뭐 당연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을 했는 거를 그 뭐죠? 약간 좀 우쭐하게 나 서브 게임을 좀 해봤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경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서브 영화를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얼마나 게임처럼 잘 만들었는지. 그렇지. 레데리만큼 잘 만들었나. 네. 그래서 좀 이상한 시각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보고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맞아요. 잘 만든 게임을 보고 이제는 영화가 얼마나 잘 따라 만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레데리를 서브 시뮬레이션이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서양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잘 풀이했기 때문에 동양에 있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죠. 미국의 여기 대한민국 서브. 대구 봉덕동에 살고 있는 내가 새끼들 내가 경험했던 서브하고 얼마나 똑같은가 한번 보자 하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지금. 맞아요. 잘못되고 있어. 잘못되고 정상적인 방향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껏 사실 게임이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실제 영화 배우의 얼굴을 뭐 캐릭터한테 잘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 영화 배우가 좀 다를 거다 아니면은 뭐 영화의 스토리를 뭐 좀 오마주해서 게임의 스토리에 녹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게 게임이 영화처럼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맞아요. 그런 게 좀 모호하고 사실 이런 식의 뭐 남자 한 명과 어린 여자의 여정을 다룬 걸 얘기하면 또 역시나 게임 연장인 뭐 라스트 오브 어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1편인가요? 2편인가요? 1편이죠. 2편은 여기 못 됩니다. 뉴스업으로 2편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그 콤비, 그 중년 남자와 여자 아이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꺼내는 컨텐츠 이름이 라스트 오브 어스 같다. 그런 이야기. 네, 그래서 이게 특히 또 이번에는 또 저는 그걸 더 크게 조금 느꼈는 게 이건 뭐 제가 억지가 하는 거겠지만은 이 주인공인 그 키드 대위가 그 라스트 오브 어스의 조엘과 마찬가지로 커피에 대한 좀 애착이 남다르더라고요. 커피. 네, 커피. 라스트 오브 어스의 조엘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마 뭐 억측이긴 하지만 그런 진짜 부분도 억측이다, 진짜. 완전 억측이다. 억측이다. 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장르를 안 가리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모든 콘텐츠의 발전 방향이 되게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발전 방향이다. 옛날에는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오로지 책에 잘 만들어진 책만이 잘 만들어진 그 연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잘 만들어진 책만이 잘 만들어진 영화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같이 그냥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를 잘 하고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 그런 게 좀 좋았고요. 게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게임 이제 뭐 그 액션 맛도 있고 소맛도 좀 있고 있어서 저는 없이 좀 액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영화에. 액션이 좀 많진 않은데 있긴 있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폴 그레스가 전에 그 본 시리즈를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액션이 저는 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저만 일단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중간쯤에 이제 키드 대위하고 그 조애나를 원하는 그 양아치 3대장하고 이렇게 총격신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좀 유독 재미났는 게 사실 이게 할리우드 영화니까 이 뭐 액션을 너무 높이 살려 그러면 막 키드 대위가 그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막 개머리판을 애들 때리고 맞지 돌 위에 구르고 막 돌 위에 구르고 막 그래서 막 특히 그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 개머리판도 머리 팍 때리고 한 명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서 뭐가지 우둑 그거 진짜 본 시리즈잖아. 본 시리즈. 네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불리한 자신의 상황을 대위였다는 실전 경험과 그다음에 뭐 전략을 이용해서 위기를 돌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자는 노년이니까 속도가 좀 느리고 쫓아오는 자들은 인원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는 그 이렇게 쫓기는 스피드감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도망을 못 갈 텐데
근데 밑에서는 이렇게 3명씩 쫓아오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좀 재밌었던 게 중간에 그 총격신 있잖아요. 총알 네. 대신에 네. 그 동전. 동전을 넣어서 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뭐 혹시 누구 찾아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거를 찾아보진 못 찾아봤어요.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새 잡는 거는 그러니까 뭐 앞에 그게 안 들어 있어서 화약만 들어 있어서 그냥 약간 놀래켜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탄을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샷건이 원래 이제 쇠구슬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쏘는 음. 거잖아요. 앞에 그렇죠, 보면 그렇죠. 작은 것들. 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고증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떠올린 애가 어린 여자애라는 거지. 살인 병기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륙 병기더라고 보니까. 인디언들한테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기교육 받았는 거지. 음. 근데 그 신PD가 했던 말이 맞기도 맞는데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 자꾸 그 키드 대위가 그러잖아요. 이거 새 잡는 총이라서 사람 못 죽인다고. 근데 이게 그 버드샷이라 그러던데 그 영화에서는 이 버드샷은 이 쇠구슬이 되게 작대요. 되게 작아서 새가 이렇게 하늘에 날아다니니까 총알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는 거라서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은 덩치가 큰 물건한테 살상력이 되게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동전을 넣고 쏠 수 있냐? 유튜브 찾아보니까 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네. 어. 네. 동전 아니라 그 샷건 총알 규격만 맞으면 와셔도 넣어도 되고 너트도 넣어도 되고 뭐든지 넣어도 아무거나 된다고. 다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우리는 별로 크게 안 느꼈는데 외국에서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유튜브로 치면 돼 안 돼? 약간 그런 코너였나 봐요. 느낌에. 스펀지에서 뭐 약간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 진짜. 호기심 천국이라 그래라 씨. 호기심 천국 호기심 더 천국? 맞겠네. 호기심 천국가 너무 옛날 건데. 그래서 그 총알 대신에 동전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전을 넣으면 살상력이 매우 많이 증가한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액션 영화 감독이 뭔가 좀 액션에 재미를 주려고 살짝 넣은 게 아닌가, 이 잔잔하기만 한 영화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액션이 참 재밌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딱 헤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또 그 총이 필요할 줄 알고 그 전에 만난 사람이 이거 20발 들어있다고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고 굳이 총을 이렇게 슥 넣어주더라고. 근데 시대 고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시대 때는 마을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미 무법천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총을 줄만도 하더라고. 그죠? 그렇긴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찮은 여정이 아니라 죽음의 여정이지. 그렇죠. 다음 마을까지 살아만 있어도 다행인 여정인 거지. 그 여정이. 그렇지.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액션 얘기를 했으니까 요 좀 이 영화에서 좀 그러니까 잔잔하게 갈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중간에 위기들이 이렇게 딱딱딱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 갈등들이 있잖아 중간에.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좀 그랬던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아까 돌산에서 이제 이제 양아치 3명이랑 싸우는 거는 되게 긴장감 있게 막 되게 화려한 액션은 아니더라도 잘 보여줬어요. 역시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녹색 풀형이 또 그런 거 전문이시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 키드 대위가 아마 이제 꽤 오랜 세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문 뭐 읽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여행에 있어서는 아마 좀 베테랑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단 말이지. 그렇죠. 막 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한창 흉흉할 거 아니야. 흉흉하던 시절에 막 그런데 이제 서부를 막 여행을 했으면은 위기 회피 능력이나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기본 장착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조헨나를 이제 죽자 말자 이상한 새놈한테 변태한테 쫓겨서 총격전에서 죽을 뻔하고 이상한 저기 마을에 가서 신문 읽다 뒤질 뻔하고 사막에서 마차 부서져서 뒤질 뻔하고 이쯤 되면은 요 조앤나가 약간 김전인이나 코난급 엽기가 아닌가 해봐야 되지 않나. 걔가 원흉이다. 너무 많이 죽을 뻔하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시대 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취약한 신분 뭐 여성이나 아이부터 원래 위험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쵸. 조애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키드데이가 혼자 여정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면 아무도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지를 않죠. 왜냐면 보니까 귀중품 같은 것도 들고 다니지도 않는 것들 막 보니까 뉴스 빼고 돈도 별로 없고. 그래 돈도 별로 안 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고 뭐 돈 털어봐야 사실은 고깃값도 안 나오는 그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탈자들은 이 남자 혼자서 늙은 아저씨 혼자서 돌아다니는 건 관심이 없어 사실. 그런데
이 조애나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맞죠. 오히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럼 그렇게 납득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그러면 네. 이게 이 캐릭터가 보면은 인디언들의 손에 길러진 약간 소녀로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네. 조애나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의도적으로 좀 비문명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음식도 손으로 집어. 그렇죠. 영어도 아예 전혀 못 알아듣고 물론 뭐 독일계였다고 하지만 뭐 독일어도 못하는 것 같고 보니까 그죠? 아예 인디언 말 말고는 아예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막 네. 손으로 밥 먹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막 밥 먹다가 식탁에서 노래 막 부르고 그죠? 인디언 노래. 아니 거기서는 내가 진짜 다 부끄럽더라. 귀가 빨개지네. 아가 갑자기 그 전까지는 아가 막 되게 부침성 없고 뭐 하면 싫어하고 마이카디만 갑자기 밥 먹다가 흥 올라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이게 미쳤나 하면서 진짜 미쳤나 소리가 절로 나오죠. 조금 나도 많이 당황스럽다. 나도 막 주변을 살폈어요. 뒤로 막 그랬는데 막 그러고 막 나중에 아줌마가 좋은 의미에서 옷 갈아입혀가지고 깨끗한 걸로 서양식 의복 입으려고 하는데 막 소리 막 지르잖아. 맞아. 말 안 듣더라. 그러니까 비문명을 넘어서 거의 야성미가 느껴지는 그죠? 약간 거의 뭐 뭔지 알죠? 늑대 소년 같은 그런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역경을 거친 어떤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애나 때문에 네. 생겼던 어떤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솔직히 나는 키드데이보다 그 조애나가 더 지혜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냥용 산탄총에다가 동전 채워놓는 것도 조애나였고 그건 너무 사육공개. 살인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정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동전이 있었겠지. 어. 이상하게 돈을 그날 잘 벌어서 집에 있었으면 조하나가 돈통 닦았는데 집에 보고 탔다 죽었다 하면서 지 혼자 도망갔겠네 그럼. 그러니까 평생 돈이라고 차 못 벌다가 집회를 벌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쓸데없이 그날 또 뉴스를 재밌게 잘 읽더라. 이거 악마 새끼들. 그래가지고 좀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영어도 보니까 금방 배우는 것 같더라고. 그죠? 네. 이제 키드데이가 가르쳐주니까 금방 배우고 1S 마을에서도 이제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적응해가지고 읽으라 하는 뉴스 읽었던 마을에서도 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텐센트 가면서 딱딱딱 들고 다니면서 자기 밥값 다 하잖아 자기가. 그렇죠. 그런 모습도 보니까 자기 뭐 할 일도 알아서 척척 찾아서 하고 이런 게 되게 보니까 막 되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키드데이가 조애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영화가 시작했는데 사실은 좀 영화를 보면 볼수록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실제로는 조애나가 영화 내내 키드데이를 좀 인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나는 영화에서. 저랑 정반대. 저는 조앤나가 네. 당최 이거 애가 눈치가 너무 없어요. 그렇게 아니 누가 보면 존나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서 특히 저기 그 무슨 마을이냐? 이레스? 이레스 마을에 갔을 때는 거기 걔들 약간 그 인종차별주의자들 그치. 막 그러잖아. 그렇지. 거기서 인디안 노래를 쳐 부르고 앉았는데 와 진짜 내가 살이 다 떨리더라. 저 눈치 없는 년이 그러면서 와 진짜 내 진짜 아니 좀 애가 과거에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 막 납치됐다가 또 인디언 부모도 죽고 했으면 애가 좀 위기 회피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너무 없어. 그래서 본데 바람 캐릭터 그냥. 진짜. 나 그래서 오히려 신봉사님이랑 전혀 반대로 갔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는 눈치가 너무 나는 없는 당연히 조애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알아요? 그 인종차별자들이니까 그냥 딱 봐도 야 금발에 백인에 완전 파란 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월한 백인인데 손댈 일이 없잖아. 손댈 아니 이유가 없어. 거긴 근데 문제는 그거지. 이제 아무래도 그때도 이제 여성이 되게 약자일 거고 어린애인다다가 자기들이 좀 싫어하는 인디안 노래, 인디안 말로 막 노래하잖아. 맞아. 난 저건 죽었다 그랬다. 근데 뭐 죽겠다. 애인데 뭐 애가 뭘 알겠어. 제대로 교육도 애가 못 받았을 건데. 애가 인디안 말을 알고 있으면 존나 수상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교육을 잘 받았었다 할 수도 있지. 근데 교육을 노래 잘 부를 받았어. 때는 나도 좀 쫄리는 게 네. 저 노래를 저렇게 부르고 있는데 쟤들이 저렇게 헤헤 웃는 게 이거 곧 죽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뭐 아니, 그런 근데- 느낌이었는데. 조금 의도적으로 조금 왜 서양에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왜 가장 우월한 유전적 요인 요런 거를 가진 외형으로 조금 설정한 것 같아. 조헤나를 보면. 그죠? 그렇지. 금발에. 얘기한 대로 완전 하얀 피부에 금발에다가 파란 눈인데 그러면서도 조금 인디언에 의해서 얘가 길러졌다라는 설정이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졌던 게 동시에 조금 야성미도 느껴지는 외모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생긴 것만 봐도 전형적인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야성미, 야생미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외모였어요.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가 떡져서 그런가? 아니, 나는 그런 그게 거. 약간 은근슬쩍 주모코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좀 강인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 어린애 모습치고는. 맞습니다. 캐스팅이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얘기하면 좀 웃긴데 조금 이중적인 느낌인 게 무식해 보이는데 지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이게 상충되는 두 이미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느낌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조금 어린 제니퍼 로렌스 같은 느낌. 제니퍼 로렌스 보면은 왜 도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안에 조금 야성미가 좀 공존하는 외모잖아. 제니퍼 로렌스가 보면 그게 그래가지고 보면은 했던 역할들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조금 획일화된 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동화가 안 되고 혼자 막 겉돌고 고민하고 요런 캐릭터를 되게 많이 했잖아. 보면은 헝거 게임의 캔니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서도 좀 그랬고 이게 보면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그 영화 보셨나요? 네. 보면은 우울증 전혀 못 겪고 봤습니다. 그거 아닌가?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젊은 미망인인데 남편이 죽고 나서 상실감하고 우울증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 주변 남자들하고의 관계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같이 함께 다니던 회사에 일하는 남자들하고 다 잔 거야. 와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브래들리 쿠퍼도 이제 전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 부인한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약간 스토커처럼 신고를 당했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둘 다 약간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약간 이런 영화였거든요. 어쨌든 뭐 그 영화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도 그렇고 왜 약간 데스 스트랜딩 프레자일 역으로 나왔던 그 007에도 나오는 레아 쉐이드하고도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이 배우가 좀 그랬어요. 그죠? 최근에 나왔던 아역 배우 중에서는 밀리 바비 브라운하고도 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이미지들이 왜 좀 이지적인 이미지하고 조금 야성적인 이미지가 좀 공존하는 배우들 그래가지고 좀 하는 캐릭터들이 조금 왜 밀리 바비 브라운도 왜 보면 아역 때 보면은 기묘한 이야기에서 했던 캐릭터나 왜 에놀라 홈즈도 그렇고 이제 자기 주변 환경에서 그런 거에 적응을 잘못하고 자기 진취적이고 조금 이겨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잖아. 조금 그런 것들 좀 잘 어울리더라고. 요번 영화에서도 진짜 조헤나 역할을 맡았던 이 아육 배우가 외모가 굉장히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네. 좀 야성적으로 보여. 네네. 뭐 이레스 마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뭐 진지해져서 그런데 저는 이레스 마을에서 잠깐 좀 가볍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얘들이 이제 버팔로 잡으면서 불을 축적하는 것 같던데 뭐 가죽도 만들고 고기도 걷어내고 그러는데 그 버팔로가 기차 주식이었다 그랬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차 있는데 보니까는 소 사고를 겁나 많이 모아놨더라고. 그렇죠. 이거를 이때부터 수출을 했나? 얘들이 소 사고를 어디다 쓴다고 이렇게 모아놨나? 어딘가 쓰겠지. 아니 뭐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기차에 실길래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이래서 미국이 잘 살았나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많이 버팔로 팔아가지고. 뿔이 여러 가지 만드는데 재료 좋은 재료잖아요. 버팔로 뿔. 뿔. 버팔로 뿔. 뿔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라 그러더라고. 고급 재료. 그래가지고 아마.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저도 그 이레스 마을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도망쳤던 그 키드 데이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그 마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딱 중간쯤이었었고 스토리도 좀 강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잠깐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영화 배경 사람이 좀 적게 나오고 좀 척박하다고 느끼는 영화가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미드나잇 스카이 또 환경이 좀 되게 척박한데 저희가 그때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배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사실은. 맞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뉴스 오브 월드를 보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약간 풍경이 좋다. 풍경이 좋은데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죠. 서부의 위험함과 이 도움이 안 되는 자연 환경이 보고 있으면
둘한테는 미안한데 나는 보기 좋아.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남의 너희는 불행은 내 기쁨인 거.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하던데 계속 배경이 바뀌고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한 관대한 지점이 생기는 게 그냥 좀 쓸데없는 스토리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을 부여하느니 이렇게 그림이라도 좀 좋은 그림만 자주 보여줘도 나는 차라리 이런 영화가 더 낫더라라는 이상한 그 관대함이 좀 생겨서 이렇게 좀 나이를 먹어가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이상하네요, 진짜. 많이 이상하네. 아니요, 배경 안 좋았어. 배경 되게 좋던데. 배경이 좋은데 배경이 좋다고 좋은 영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 근데 내 말은 그런 거지. 차라리 그런 게 낫지. 나는 이제는 막 그 이상한 개연성을 부여해가지고 스토리를 늘리려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장센이 난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좀 보기 좋았던 장면들이 있나요? 뭐 우리 신 PD는 저하고 좀 반대 지점이니까. 저는 이제 그 가넷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마을 여관 주인 가넷이 이제 보기 좋더라고요. 이제 현지처인 것 같은데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쉬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둘이 이제 했더만 보니까 그치. 그 얘기 했을 것 같아. 참 보기 좋더라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제 쓱 그윽하게 보면서 이제 이제 키드랑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뭐 이제 부인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부인을 정리하고 오란 소린가 뭐 나 약간 심하네 심해. 그런 거죠. 진짜로 죽은 줄 몰랐잖아 처음에. 몰랐죠. 그래서 뭐 부인이랑 뭐 무슨 해결해야 될 게 있다 그랬나? 부인이랑 헤어지고 와라. 나랑 살자 뭐 이런 느낌인가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아줌마가 뭐 많이 도와주잖아. 이제 애 옷도 입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니까 저는 그 가넷 뭐 물론 김수뿔님은 풍경을 물어봤겠지만 저는 그 가넷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아니요, 풍경인데 그 장면도 맞아. 나는 그 영화 장면에서 풍경이 좋았는 거고 이제 신PD가 좋았던 장면이 있으면 얘기해보랬던 거지. 그 좋았다는 거지 이제. 그 섹스씬이 거기가 좋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내가 얘기하자면 영화 처음에 시작하니까 12세 관람가인데 주위에 선정성이 있더라고. 왜 이 영화 톰 행크스가 나오는데 선정성 있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신PD가 얘기한 지점에 따니까 안심이 되더라. 신PD가 드디어 하나 건졌구나. 모두가 예상했을까? 저 장면마저 없었다면 방송 내내 우리 신PD 할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쩔쩔맸을 건데. 입에 똥내 날 뻔. 저는 그 키드 대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아이의 집을 뭐 찾아준다는 거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키드 대위가 그 뉴스를 읽어주고 다니는 뿐이지만 약간 영화 안에서 그 키드 대위가 약간 저는 그 선구자적인 뭐 그런 이미지로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조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구자가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후에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인물로 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집을 찾아준다는 행위도 그렇고 그 행위도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뉴스 읽어주는 행위랑 좀 비슷한 메시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이게 그 키드 대위도 그 본인도 방황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본인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좀 약간 희망적인 뉴스도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보다 더 약하고 상처받은 요 아이를 안전하게 또 집으로 돌려보내주려고 굳이 또 그 위험할 것 같은 그 고행의 먼 길을 떠나게 되잖아.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네. 약간 선구자적인 이미지로 좀 보이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 보통 영화에서 그 애를 보통 아이를 상징할 때 좀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미래로 그렇죠. 상징하는데 이 키드 대위가 이제 아이를 포함해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돌보고 약간 치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좀 희망적이고 또 안정적인 미래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전쟁 전에 원래 집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안정적인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이미지가 좀 보였던 것 같고 되게 보험 상품 판매하고 있는 건데 가입할 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제 자신한테도 그게 돌아와가지고 자신까지 치유되는
맨 마지막에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영화 안에서 그 키드 대위를 통해서 이 뭐 노예처럼 일하던 그냥 일만 하던 그런 사람들의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그 청년 이레스 마을의 청년 한 명도 생각이 그렇죠. 바뀌어서 떠났잖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냥 존 켈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나쁘던 뭐 좋던 뭐 그걸 안 따지고 그냥 일만 하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헤나는 상처받아서 좀 닫고 있던 마음을 맨 마지막엔 열어가지고 영화 마지막에는 또 활짝 웃더라고. 그런 네, 장면을 그렇습니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들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누어져서 싸운 거잖아. 그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적이었던 거잖아. 서로를 죽이길 적이지, 정도로 전쟁을 했던 건데 이게 원래도 텍사스도 조금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는 스페인령 멕시코였대요, 이 땅이.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주민들이 되게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독립을 했대, 멕시코에서. 독립을 했다가 사람들이 얄궂지. 이게 미국이 잘 나가니까 미국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편입을 쏘고 간 거야. 이게 텍사스가. 멕시코 존나 섭섭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텍사스가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인디언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독일계 미국 가정에도 속하지 못하는 약간 조헤나의 상황하고도 조금 오버랩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근데 뭐 꼭 텍사스의 어떤 그런 사정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 남북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남부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텍사스니까. 그쵸. 이 사람들이 패배해가지고 이 사람들 또 얼마 전까지는 어쨌든 북부하고 막 목숨 걸고 싸웠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졌으니까 항복해가지고 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같이 미국에 같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미국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로 분리될 수도 없고 그런 약간 약간 경계인들의 비애 같은 거 그런 딜레마 같은 게 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키드 대위가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읽는 걸로 조금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역시 영화가 좀 많이 아는 만큼 보이네요. 저는 이런 무슨 저널리즘 뭐부터 해서 무슨 뭐 경계에 속하고 이런 그냥 이거 그냥 아이고 그냥 이거 라오 같은 거네 그냥 그러면 그냥 맞거든요 그냥. 매기탕 걸리네. 너무 솔직해가지고 너무 귀여웠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 영화 보다가 우리 방송 얘기가 잠깐 떠올랐는 게 옛날에 우리 장고 했었잖아. 네네. 장고할 때 거기 슐츠 박사? 네. 그 사람 독일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계였는데 그때 봉삼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독일에서 이민을 많이 와서 마을을 꾸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한나도 리안버그였던 그렇죠. 거였는 것 같아.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속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삼이가 가끔은 정말 쓸모 있는 척을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다 구글에 검색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역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좀 통일이 되면은 이 왜 남한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남한 쪽에서 흡수 통일할 것 같잖아 느낌에.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하게 된다면 만약에 언제 될지는 기약이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은 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지금 이 텍사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가 좀 와닿았어요. 그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부는 망했으니까 북한 사람도 아니고 약간 경계인 같은 그런 느낌을 그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라고 가면 행복한 거 아니야. 우리도 또 북한 사람들 막 몰려와가지고 막 물가가 막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우리도 저 통일 괜히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서 막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거기에서 보면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왜 거기 막 뉴스를 전달하는데 막 사람들이 왜 정부에서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식으로 막 남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뒤에서 북부 군인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왠지 벌어질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네. 뭐 그래서 그 약간 그런 남의 나라 역사지만은 분단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쓰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1호가 그렇게 재밌었지 않나.
갑자기? 맞네. 나는 아이언맨 편. 뭐 11호가 내전이. 역시 저 자본주의의 개 같으니라고 골라서 아이언맨을 고르네. 웬만하면 전부 다 캡틴 아메리카 고를 텐데. 그죠? 근데 너무 누가 봐도 고생하더라. 스티브 로저스가 개새끼였는데 거기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